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50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 하나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약속이 어떻게 기적처럼 다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8년 여름, 저는 경상남도 창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창원은 지금처럼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논밭이 대부분이고 마을 뒤편으로는 작은 개울이 흘렀죠.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마기를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늘 혼자 놀아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있었지만 깊게 사귀지는 못했죠. 그런데 1970년 봄, 저희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김씨 가족이었어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창원으로 발령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는 저와 같은 나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수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개울가에서 혼자 돌멩이를 던지며 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 김민수야. 너는 이름이 뭐야? 돌아보니 깔끔한 옷을 입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게 확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죠. 나는 박철수야. 민수는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놀아. 그렇게 저희의 우정이 시작되었어요. 민수네 집은 저희 집보다 훨씬 컸습니다. 마당도 넓고 방도 여러 개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런 걸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민수가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워낙 집이 가난하다 보니 제대로 대접할 게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뭘 줘도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만 있어도 이거 진짜 맛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바로 개울가에서 만나는 게 일상이었어요.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개구리를 쫓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누워서 구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서울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높은 건물들, 많은 자동차들, 백화점 이야기. 저에게는 꿈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을에 숨겨진 장소들을 민수에게 보여줬죠. 산딸기가 많이 나는 곳,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곳 같은 거요. 1970년부터 1973년까지 저희는 정말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함께 다녔고 숙제도 함께 했어요. 민수는 서울에서 전학 온 아이라서 처음엔 다른 친구들이 좀 어색해했지만 금세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민수는 공부도 잘했어요. 특히 수학을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수학이 어려웠는데 민수가 쉽게 설명해줘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철수야,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라며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여름에는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았어요. 민수는 처음엔 물을 무서워했는데 제가 가르쳐줘서 나중에는 저보다 수영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논에 물을 얼려서 스케이트를 탔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972년 여름이었어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 저희는 매일 개울에서 놀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철수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죠. 당연하지. 우리 죽을 때까지 친구야. 그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타임캡슐을 만들어보자. 타임캡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민수가 설명해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상자에 넣어서 땅에 묻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시 파서 보는 거지. 저희는 정말 진지하게 타임캡슐을 만들었어요. 작은 과자 상자에 저희가 쓴 편지, 함께 찍은 사진, 좋아하는 만화책, 그리고 각자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들을 넣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주신 유일한 선물인 작은 펜을 넣었고, 민수는 서울에서 가져온 예쁜 구슬을 넣었어요. 상자를 묻을 장소도 신중하게 정했습니다. 개울가에서 조금 떨어진 큰 느티나무 아래였어요. 그 나무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였고, 저희만 아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철수야, 우리 20년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때 이걸 파서 함께 보는 거야. 민수의 제안에 저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좋아. 1992년 여름에 여기서 만나자. 그날 저희는 작은 의식도 치렀어요. 손가락을 맞대고 평생 친구라고 3번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순수했던 시절이었어요. 민수 어머니도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민수네 집에 놀러 가면 항상 맛있는 걸 해주셨죠. 철수야, 우리 민수 친구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민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1973년 봄,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수 아버지가 다시 서울로 발령을 받으셨다는 거였습니다. 민수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정말 가야 해. 제가 물었을 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사 날짜는 1973년 4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 한 달을 정말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서울 가서도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편지 쓸게. 너도 써줘. 저도 당연히 약속했죠. 이사 가기 전날 밤, 저희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네 가족들이 짐을 싸느라 바쁘신 틈에 저희는 개울가로 나갔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밤이었어요. 철수야, 나 진짜 가기 싫어.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나도. 너 없으면 뭘 하고 놀지. 그때 민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펜던트였어요. 이거 너 줄게. 서울 갈 때 엄마가 사주신 건데 너한테 주고 싶어. 저도 제가 가장 아끼던 구슬을 민수에게 줬습니다. 우리 타임캡슐 약속 잊지 말자. 1992년 여름, 꼭 여기서 만나는 거야. 민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당연하지. 절대 잊지 않을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민수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아픈 이별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네 가족이 떠났어요. 이삿짐 차가 와서 짐을 싣고 민수네 가족도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마을 입구까지 따라갔어요. 마지막에 민수가 버스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수야, 잊지 마. 저도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민수야, 편지 꼭 써.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개울가가 너무 쓸쓸해졌습니다. 민수가 떠난 지 일주일 후, 첫 편지가 왔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철수야, 편지 왔다고 부르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서울에서 온 편지라니, 마을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편지를 뜯어보니 민수의 반듯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철수야, 잘 지내? 서울은 정말 크다. 우리 마을과는 완전히 달라. 하지만 개울가가 그리워. 너도 그립고.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어요. 저도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처음 써보는 편지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어머니께 도움을 청했어요. 마음 담아서 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야, 나도 잘 지내. 개울가에 혼자 가니까 너무 심심해. 어제는 우리가 묻은 타임캡슐 자리에 가봤어. 느티나무가 벌써 잎이 많이 났더라. 서울은 어때?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민수는 서울 생활 이야기를, 저는 마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편지가 오는 날은 정말 기다려졌어요. 민수의 편지는 항상 재미있었어요. 서울의 높은 건물들, 지하철, 백화점 이야기.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철수야, 나중에 서울 놀러와. 정말 신기한 게 많아. 저는 마을의 변화를 알려줬어요. 새로 이사 온 가족들, 농사 이야기, 친구들 소식. 민수야, 영호가 너 보고 싶다고 해. 정수도 내가 언제 오냐고 자꾸 물어봐. 1973년 여름,
민수가 마을에 놀러 왔어요. 일주일 정도 외할머니 댁에 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3개월 만에 보는 민수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옷도 더 좋아지고 말투도 약간 달라졌죠. 하지만 저희의 우정은 그대로였어요. 개울가에서 예전처럼 놀았고 타임캡슐 자리도 확인해봤습니다. 1992년까지 아직 19년 남았네. 민수가 말했어요. 빨리 시간이 지나면 좋겠다. 그 일주일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민수가 다시 서울로 갈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민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몇 달에 한 번이 되었어요. 1975년쯤부터는 편지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중학생이 되면서 바빠졌어요. 공부도 해야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수와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1975년 겨울에 왔어요. 철수야,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편지를 자주 못 써. 하지만 너를 잊은 건 아니야. 우리 약속 꼭 기억해. 그게 민수로부터 받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편지가 끊어진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 상업고등학교를 선택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회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부산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처음 받은 월급이 15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큰 돈 같았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작은 고시원에서 살면서 야간 대학에도 다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힘든 시절이었죠. 하지만 젊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1985년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선배였어요. 처음엔 그냥 직장 선후배 사이였는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987년에 결혼했어요. 결혼 후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첫째 딸, 둘째 아들. 저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대리,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992년 여름이 왔어요. 민수와의 약속이 있던 해였죠. 사실 그때까지 민수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쫓겨 살다 보니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해 여름 휴가 때 고향에 갔습니다. 부모님 안부도 여쭙고 오랜만에 마을도 구경했어요. 개울가도 가봤는데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예전 모습을 찾기 힘들었어요. 타임캡슐을 묻었던 느티나무도 찾아갔어요. 다행히 나무는 그대로 있었는데 주변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자리를 파보려고 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기억할 수 없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왔을까?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민수도 저처럼 바쁜 일상에 쫓겨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렀어요.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가고 저는 부장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퇴직 후에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 추억이 더 생생해졌습니다. 특히 민수 생각이 자주 났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궁금한 게 많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2018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3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돈도, 명예도, 성공도 결국 혼자서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였어요. 그때 문득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순수했던 우정.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2020년 초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외출을 자제하라고 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아이들 어릴 때 물건들, 아내의 유품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개울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1972년 여름 철수와 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민수의 웃음소리, 함께 뛰놀던 개울가, 타임캡슐을 묻던 그날, 50년 전 일이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오래된 친구 찾기, 어린 시절 친구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비슷한 사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50년 만에 친구를 찾았다는 이야기, 인터넷을 통해 재회했다는 이야기들. 읽으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나도 민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어 포털 사이트 카페에 글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솔직하게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1970년대 경남 창원시 동에 살았던 김민수를 찾습니다. 1973년 서울로 이사갔고 제 어린 시절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타임캡슐도 묻었고 20년 후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도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이런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댓글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응원합니다.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같은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공유해 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간절한 마음에 공감해 주신 거였어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기적 같은 댓글이 달렸어요. 혹시 찾으시는 분이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사시는 김민수 씨 맞나요? 제가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댓글을 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답글을 쓰기도 힘들었습니다. 정말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개인정보라서 직접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민수 씨에게 제 연락처를 전달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어린 시절 창원에서 살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철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 민수가 맞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50년 만에 민수와 연결될 수제 시도제의 계속 편집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민수가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 연락을 반가워할까? 3일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하루에 몇 번씩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혹시 박철수 씨 맞나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1970년대 창원에서 함께 살았던, 더 읽을 필요도 없었어요. 바로 민수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50년 만에 민수와 다시 연결된 거였으니까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였는데 캐나다는 밤이었어요. 그래도 민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5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만은 똑같았습니다. 민수야, 나 철수야. 제가 말하자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 형, 정말 형이에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2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서로의 지난 50년을 간단하게나마 나눴습니다. 민수는 대학 졸업 후 1985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결혼해서 두 딸을 두었고 IT 회사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민수도 저를 계속 그리워했다는 거였어요. 형, 사실 저도 형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민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수가 1992년에 정말 고향에 왔다는 거였어요. 형, 저 그때 진짜 갔어요. 타임캡슐 자리에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형이 안 와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후회됐어요. 만약 제가 약속을 지켰다면 28년 전에 이미 재회할 수 있었던 거였죠. 민수야, 정말 미안해. 그때 너무 바빠서. 제가 사과하자 민수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형,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연락했어요. 처음엔 문자로, 나중엔 영상통화로 이야기했습니다. 5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민수의 근황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를 5년 전에 암으로 먼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도 혼자시고 저도 혼자고 참 인생이 그렇네요. 딸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민수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가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형과 이야기하니까 정말 위로가 돼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제안했어요. 형, 제가 한국에 가서 형을 만나 뵙고 싶어요.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꼭 가겠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민수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래, 꼭 와. 내가 공항에 마중 나갈게. 2021년 가을,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해외여행이 가능해졌어요. 민수가 드디어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11월 15일, 인천공항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날까지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설렜어요.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보내준 최근 사진을 봤는데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도 많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어린 시절 그 민수였어요. 공항에 일찍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김민수라고 쓴 종이를 들고 도착 게이트 앞에 서 있었어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죠. 비행기 도착 시간이 되자 승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해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한 노인이 저를 보고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그 걸음걸이, 그 미소, 분명히 민수였습니다. 형, 민수가 먼저 소리쳤어요. 저도 모르게 달려갔습니다. 70대 노인이 공항에서 뛰는 모습이 우스웠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희는 말없이 꽉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들 저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떤 분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하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형, 진짜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저도 겨우 대답했어요. 50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2주 동안 저희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즐겼어요. 먼저 어린 시절 살았던 창원으로 갔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래도 추억의 장소들이 남아 있었어요. 개울가도 다시 가봤어요. 지금은 복개되어서 그 위에 도로가 생겼지만 민수와 함께 서니 어린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 정말 많이 놀았지. 민수가 말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타임캡슐을 찾은 일이었어요.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도시 개발로 주변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어요. 하루 종일 삽으로 파보고 금속 탐지기도 빌려서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50년 전에 묻었던 그 작은 상자가 나온 거예요. 상자는 많이 낡아 있었지만 안의 물건들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쓴 편지, 함께 찍은 사진,
그때 넣었던 물건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50년 전 제가 쓴 편지를 읽으니 눈물이 났어요. 민수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20년 후에 여기서 만나서 이걸 함께 보자. 어린 철수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편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수 형, 형이 제일 좋은 친구예요. 서울 가서도 형을 잊지 않을게요. 순수했던 그 시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개울가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셨어요. 50년 만에 함께하는 술자리였습니다. 형, 저 그동안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캐나다에서 좋은 직장도 다니고, 큰 집에서 살고,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행복했던 건 여기서 형과 함께했던 시간이었어요. 민수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장 소중했던 건 사람이더라. 특히 너 같은 친구 말이야. 2주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민수가 캐나다로 돌아가는 날, 저는 또 공항에 배웅을 나갔습니다. 이번엔 이별이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이제 연락도 할 수 있고 언제든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형, 내년에 또 올게요. 그때는 더 오래 있을 거예요. 민수의 약속에 저도 기대가 됐어요. 지금도 저희는 매주 화상통화를 해요. 시차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서로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올해 민수가 또 한국에 온다고 해요. 이번엔 한 달 정도 머물 거라고 하네요. 아, 그리고 민수 딸들도 한국에 관심이 생겼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친구와 고향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에요. 바로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죠. 세월은 저희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고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우정만은 그대로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저희 우정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그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용기를 내서 연락해 보세요. 생각보다 찾기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와 민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은 많은 걸 변화시키지만 진짜 우정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50년 전 그 약속이 이렇게 지켜진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랜 친구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